자, 이제 다른 쪽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 list.jsp는 다 끝났는데요. view.jsp에는 view.jsp 예, view.jsp 노티스의 view.jsp 보시면 부여 객체를 가져오잖아요. 가져오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넘버, 타이틀, 컨텐츠까지는 있는데 라이터가 없죠. 작성자가 없습니다. 시작일 있죠. 공지 시작일. 공지 시작일, 공지 시작일 뭐 이런 거 있으시고요. 그래서 라이트 데이트 대신에 밑에 있는 거 쓰시면 되겠네요. 공지 시작일을 여기 밑에 있는 걸로. 작성일 가지고 공지 시작일 조회수 없습니다. 조회수 날리겠습니다. 조회수 날리시고요. 이렇게 날리시고요. 작성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3개를 복사 붙여넣기 한 4개 정도 그냥 하겠습니다. 그 공지 시작일이죠. 공지 시작일 쓰시고요. 라이트 데이트 대신에 이제 스타트 데이트 쓰시고 나머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공지 종료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공지 수정일을 쓰겠습니다. 공지 수정일이 저희가 이제 그 디폴트에서 쓰는 거고요. 이제 등록일이 맨 마지막이죠. 등록일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공지 등록일 이렇게 해서 답하겠습니다. 엔드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그 다음에 수정일이니까 업데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뭐 연도에서 보이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글 보기를 공지에서 공지를 한 게 클릭을 하시면 이제 보기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쭉 나오게 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형태도 이제 나이트 데이트에 대한 FMT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뿌리는 거를 만들었어요. 되게 쉽게 되시네요.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JSP 보겠습니다. 업데이트.jsp 더블 클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져와서 부여객체 가져와서 뿌리는 거 동일하시고요. 게시판, 이게 view.jsp에서 그 게시판으로 썼던 걸 공지 보기로 고치셔야 됩니다. 공지 보기 참 제목을 공지 보기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위에도 공지 게시판 보기가 아니라 공지 보기로 이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jsp 갑니다. 가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공지 수정으로 바꿔주시고 수정 폼으로 써주시고요. 여기도 공지 수정 폼으로 바꿔줍니다. 그 나머지는 동일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업데이트.do로 가는 거 맞고요. 히든으로 페이지목도 이렇게 데이터 넘겨야 되는 거 맞고요. 저희가 키와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키도 넘겨야 되고 이제 워드도 넘겨야 되죠. 그래서 여기 검색에 해당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그 검색에 해당되는 키도 히든으로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에 해당되는 워드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넘겨오는 이제 그 키도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워드도 넘긴다. 이렇게 해서 넘겨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쓰였고요. 번호는 그대로 있고요. 제목 그대로 있고요. 내용 그대로 있고요. 작성자가 없죠. 작성자가 없고 그 수정 작성자가 없고 그 여기 작성일과 뒤에 컨트롤 D 눌러야 되네요. 그냥 이제 작성자 없고 이제 공지 시작일 고치셔야 되고요. 그 네임은 라이터가 아니라 그 스타트 데이트죠. 스타트 데이트. 그 아이디도 스타트 데이트로 동일하게 나중을 위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뿌리는 거죠. 뿌릴 때 형식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에 맞으려면 요거를 뿌려서 사용하는 밸류 값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거 포메이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쓰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좋긴 하시는데 이런 스타트 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게 이제 고민이죠. 만들어서 사용되는 것이 고민인데 저희가 요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그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서 쓰기에는 좀 이제 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밸류에다가 태그를 붙여 가지고 저희가 이제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붙여서 사용해서 쓰셔도 되세요. 근데 이거를 쓰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조금 거시기하긴 해요. 그 태그 안에 태그가 있는 형식이 돼버려서 이해되시죠? 태그 안에 있는 형식이 되버려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데다가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 이렇게 그 뷰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저희가 태그를 썼던 게 이거거든요. 이 태그를 FMT를 이용해서 태그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스타트 데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트 데이트. 그렇다고 해서 요거 태그로 쓰면 자바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밸류의 스타트 데이트에 해당되는 밸류 값에다가 요거 대신에 이제 스타트 데이트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태그 안에 태그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돼버려가지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예. 밸류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쓰시면 여기 보시면 밸류해서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면 좀 이상하지만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공지 종료일도 이렇게 써야 되니까 시작일도 쓰고 그냥 쓰면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데요. 공지 시작일과 공지 종료일을 바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end date 뭐 이렇게 사용해서 씁니다. 얘도 end date 쓰시고 스타트 데이트 대신에 엔드 데이트 집어넣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수정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수정 누르면 이제 수정 폼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여기 이제 공지 시작일과 공지 종료일이 제대로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태그 안에 태그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 태그 안에 밸류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태그가 들어가 있는 밸류스 쌍따옴표 안에 태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자바라서 이게 먼저 실행을 한다. 아시겠죠? 실행이 돼서 라이트 데이트로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하면 수정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JSP 쪽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JSP 쪽은 다 완료를 해서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런 이제 공지사항 같은 데 취소를 해서 리스트 쪽으로 가잖아요. 가면은 요거 이제 검색만 할 수는 없어요. 검색만 해서 사용할 수는 없으시고 저희가 만약에 수료일에 대한 검색을 하면 수료일 검색하면 수료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다시 돌아오면 지금 그 여기 수정을 해서 다시 취소 누르고 리스트로 돌아오면 이제 수료일 검색한 게 나와야 되는데 뭔가 어디서 데이터가 빠졌네요. 검색이 데이터 빠졌어요. 검색이 어디서 빠졌는지 확인할게요. 수료일 엔터 눌러서 지금 그 키워드는 들어갔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여기서 빠졌네요. 리스트에서 넘어갈 때 검색에 해당되는 게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서 저희가 리스트.jsp에서 글보기로 넘어갈 때 검색에 해당되는 키와 밸류가 안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저희가 검색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을 하신다면 여기 있죠. 그래서 쓴다면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 뿐만 아니라 검색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넘겨줘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쌍따옴표 찍어서 요거는 이제 그 분리해서 쓰기는 좀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쌍따옴표 찍은 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n 쓰시고요. n 키 이렇게 붙여서 이꼬로 요 그대로 페이지부터의 키를 이제 이렇게 해서 붙여놔야 되겠죠. 그리고 또 n 쓰신 다음에 그 워드도 붙여야 됩니다. 워드도 붙여놔서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키를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다 워드를 집어넣어서 워드 쓰시고 이게 워드가 되는 거죠. 워드 값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제 계속 붙여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예. 글보기로 갈 때. 그 쌍따옴표 찍어서 플러스를 누르셔도 돼요. 쌍따옴표 찍고 이렇게 플러스 이어붙이기를 해서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어차피 문자열로 이어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다시 하고 검색
리스트로 돌아가셔서 이제 제목을 검색했고요. 테스트, 수료일. 자, 수료일을 다시 검색을 하고 됐죠? 글보기로 갔다가 지금 수료일이 넘어왔죠, 이제. 그거다 리스트로 넘어가면 이게 리스트 부분도 이제 연결이 안 돼 있네요. 공사 리스트 부분도 view.jsp죠. view.jsp에 리스트로 들어가자. 지금 보시면 페이지하고 퍼페이지밖에 연결이 안 돼 있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키와 밸류 값도 집어넣는다. 리스트.jsp 쪽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로 하는 것도 있고 파람을 이용하는 걸 하겠습니다.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를 복사해서 두 개를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요. 여기 그 글 수정으로 갈 때도 페이지와 퍼페이지 넘버뿐만 아니라 검색도 붙여줘야 돼요. n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키를 앞에다가 페이지 대신에 키를 붙입니다. 키를 붙이고 파람에 키 넘어가는 키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넘길 거는 키 말고 이제 워드를 넘기셔야죠. 워드 이꼬로 쓰시고 파람.워드를 넘기죠. 이렇게 써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키와 이 검색에 대한 것도 붙여줘야 되죠.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할 때 갈 때도 이제 키와 밸류 값을 붙여서 넘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에서 검색을 합니다. 수료일 검색을 해서 검색이 됐으면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수료일이 넘어가고요. 이렇게 수료일이 넘어갑니다. 다시 리스트로 돌아오면 수료일이 검색이 돼서 다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고요. 다시 이제 그 수료일에 대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수정을 누르면 여기 수정할 때 이제 키와 밸류 그 워드에 해당되는 게 넘어가야 되고요. F11을 눌러서 히든 쪽을 보시면 이제 이쪽에 폼 태그 안에 히든 쪽에 보면 여기 키와 밸류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팅이 돼서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수정을 해서 넘기면 되는 거죠. 수정 눌러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 점2 처리하러 이거 업데이트 점2 잘못된 요청이래요. 데이터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빠져서 데이터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컨트롤러 볼까요? 컨트롤러 노티스 컨트롤러 가셔서 처리하는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받는 업데이트 여기 있죠? 업데이트 점 2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받고요. 노티스 VO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뭔가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류 없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거 말고 노티스를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저희가 히든으로 페이지 퍼페이지 넘버 키에 해당되는 게 이제 파람점 키를 받아서 세팅은 잘 된 것 같아요. 워드도 지금 히든으로 넘기고 있고요.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버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 패턴 맞고요. 엔드 데이트 패턴도 맞아요. 만드시고 수정할 거는 전부 다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하고 넘기면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야 한다. 새로 고침 수정 그 업데이트 점 2로 가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맞았어요. 자 볼게요. 포스트 방식으로 넘긴 거 맞고요. 히든으로 잘 넘어갔고 워드 키 페이지 넘버 페이지 됐고 컨텐트 엔드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네임 엔드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컨텐트 타이틀 그 다음에 넘버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서버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그 매핑을 보려고 그런 거예요. 매핑이 어떻게 잡혔나 이런 걸 보려고 이제 서버 리스타트 시켰고요. 업데이트의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잘 잡혔는지 URL이 잘 잡혔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리스타트 시켰고요. 여기 보시면 매핑에서 노티스에서 업데이트가 두 개 있죠. 포스트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업데이트로 가면 여기 업데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잘 넘어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정 폼을 만들었고요. 이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해서 하면은 됐고, 수정을 클릭하면 잘못된 URL 매핑. 그 매핑은 여기 되는데 여기 넘어오는 게 지금 넘어온 그 자체가 안 됐네요. 업데이트 폼까지 갔는데 뷰로 지금 업데이트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하는데 뷰로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컨트롤러에서 업데이트 쪽 보면은 그 뷰로 넘어갈 때 넘버 넘어갔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갔고 퍼페이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검색 부분이 지금 현재 그 검색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 복사하시고 키하고 밸류 값을 함께 더 넘겨줘야 되죠. 키 넘겨줘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get 키 값을 이제 키를 이렇게 붙이자. 그 다음에 넘어갈 게 키하고 워드를 넘겨야 한다. 워드 이꼬로 이렇게 해서 get 워드를 넘겨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업데이트 점 넘버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왜 안 찍었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새로 집 한번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잘못 갔는데. 서비스에 뷰는 갔다 왔어요. 뷰는 갔다 왔고. 이게 업데이트 폼에서 뷰로 넘어간 거죠. 업데이트 자체에 못 들어갔네요. 예, 못 들어갔습니다. 그 여기 데이터 형태가 안 맞으면 이제 이게 400번 오류가 나왔거든요. 근데 400번 오류인데 그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메시지가 계속 떠가지고 페이지 오브젝트 문제인 줄 알았더니 여기 이제 보시면 그 프레임에서 뭐 유효하지 않은 요청 메시지 잘못된 요청 문법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데이터 형태가 안 맞으면 400번 오류 납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형태 중에서 그 스트링 문자열인데 스트링 문자 요겁니다. 요거 세 문자인데 그 반응 쪽은 데이트형입니다. 데이트형. 그 저희가 노티스 부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 업데이트에서 노티스 부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그 노티스 부여를 컨트롤 키 광동을 클릭하시면 지금 받는 쪽에 해당되는 게 지금 스타트 데이터하고 엔드 데이터를 받고 있죠. 이겁니다.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가 현재의 문자열이 아닌 데이트 객체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형식에 맞지 않아서 나는 오류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골뱅이 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 이제 포맷에 해당되는 이제 포맷, 데이트 타임 포맷 이런 게 있습니다. 데이트 타임 포맷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맷에다가 이제 데이트 포맷에 해당되는 패턴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패턴. 상단에 찍으시고요. YYYYY 다시 mm 다시 dd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 엔드 데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이런 문자열에 해당되는 패턴으로 넣으면 날짜형으로 좀 변경을 해주세요. 요 부분이 년이고요. 요 부분이 월이고요. 요 부분이 1이에요. 라고 이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서 쓰십니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원래는 입력할 때만 필요한데 저희가 날짜형을 입력할 때 자바에서는
그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바의 데이트 객체해야 되거든요. 얘가 데이트 객체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문자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어떤 형태에 맞는 문자열로 받아내는 거죠. 문자열로 만들어 주면 이걸 날짜형으로 바꿔줘요. 날짜형 데이터로 변경해서 받아온다. 이때 이제 그 데이트 타임 포맷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보면 포맷에 해당되는 날짜를 변경하는 자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 개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요게 데이터 날짜형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처럼 400번 오류가 난다. 아시겠죠? 400번 오류가 나면 뭐가 틀린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게 틀린 거예요. 지금 400번 오류가 나면 여기입니다. 오류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오류가 나면 그 데이터를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않고 있다. 누락이 돼 있거나 꼭 필요한데 데이터가 누락이 돼 있거나 지금처럼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는 경우에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아서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이제 그 오류가 나서 이제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이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정 이렇게 눌러보시면 수정이 돼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잘 되네요. 이제 키워드 검색한 거는 지금 이제 검색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취소 리스트로 먼저 가서 리스트로 가겠습니다. 가시고요. 검색을 진행을 하고 검색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검색 부분이 따라 나오죠. 따라 나오고 수정 누르면 여기 이제 그 검색 들어온 게 넘어와 있고 여기 따라서 저희가 그 수료일 1 이렇게 써가지고 수정을 눌러서 보시면 수료일 1로 잘 수정이 됐고 여기 키워드 워드가 지금 워드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한글이 이제 다 깨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URL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셔야 돼요. 아시죠? 해결해 사용하시는데 어디서부터 넘어왔을까요? 수정 처리에서부터 넘어왔어요. 수정 처리 되셨나요? 그 이전까지는 한글이 제대로 나왔어요. 한글이 제대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수정 처리가 끝나고 다시 글보기로 넘어왔는데 그 워드가 물음표가 됐다 이런 얘기죠. 한글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한글 처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한글 처리하는 게 업데이트 이 노티스 컨트롤러의 한글 처리에 해당될 때 이제 한글을 요겁니다. 한글을 붙일 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겟 워드에서 여기 붙일 때 문제가 돼서 이제 처리하는 게 이제 물음표가 막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엔코딩을 해서 붙여야 한다. 자바 부분에 여기서 지금 자바 부분입니다. 자바 부분에 이제 한글 코드와 저희가 운영하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운영하는 한글 코드는 틀려요. 자바 코드의 한글 코드는 이제 ISO 8585 어쩌고저쩌고 이런 코드가 되고요. 저희가 쓰는 건 UTF-8이죠. 운영 한글 코드가 다름으로 뭐란 거요? 자바에서 꺼내서 넣으면 깨져요. 넣으면 깨진다. 그래서 하는 게 엔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엔코딩을 해야 한다. 엔코딩을 하셔야 되고요. 엔코딩을 해서 요 자체를 엔코딩을 해서 넣어주셔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요 리다이트부터 싹 해서 여기까지 해서 엔코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검색할 때 보통 한글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한글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엔코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URL 엔코딩 여기 URL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엔코더라는 게 있어요. 엔코더라는 게 있었는데 엔코더 점 쓰시면 스태틱으로 엔코딩 하는 게 나옵니다. 엔코딩. 그래서 ENC가 요게 이제 저희가 그 요구하는 UTF-8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엔코더.엔코드 이렇게 해서 엔코드를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페이지의 워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콤마 쌍따비 치고요. UTF-8로 쓴다. UTF-8로 지정을 해주십니다. 거기다 닫고 보세요. 세미콜론 찍어서 이제 완성을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글 코드에 해당되는 요 부분 그 주석 처리해드렸고요. 지금 여기 자바 부분에서 꺼내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꺼낸 다음에 붙이면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워드 부분에 이런 걸 엔코딩을 꼭 붙여줘야 합니다. 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다시 검색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검색은 수료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 누르면 수료일이 제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정 클릭해서 보시면 이게 엔코딩한 게 좀 틀렸네요. 이런 네, 가르고 세미콜론 두 개 있어서 세미콜론 여기 썼는데 맨 끝에 또 세미콜론 붙여서 오류가 나는데 다시 하고요. 이제 새로 고침해서 이제 수정을 누르겠습니다. 수정을 눌러서 다시 뷰 쪽으로 오면 이렇게 수료일이 한글이 깨지지 않고 잘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일반 검색에 해당되는 것은 다 연결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